내년 지방선거전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전 경제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주호영, 추경호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정권 교체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열기가 연초에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홍석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재 iNews24 대구취재본부 국장과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 선거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전망하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순간을 한번 꼽아보죠. 두 분은 올해 가장 기억나는 순간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었던 순간은 언제, 어느 장면인지 한번 꼽아주시죠. 이창재 국장님 먼저 꼽아주시죠. 네, 원래 다사다난했던 올해 탄핵 전국으로 거의 올 초부터 계속 보내면서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그 시민들의 마음도 억지로 복잡했고 올해 가장 기억나는 것은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입니다. 탄핵 결정에 따라서 그 시민들의 마음이 복잡다단한 게 올 한 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엄 그 사태 이후로 뭐 내란 특검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오면서 이런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라는 게 대구 시민들한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가슴 아픔을 좀 줬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대구의 수건 사업 대부분이 이 멈춤 정도로 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대구역 그 집회입니다. 동대구역 집회는 그래도 보수는 몰락하지 않는다. 보수가 살아야 된다는 어떤 결집, 이런 마음들이 뭉쳐서 10만이라는 그 대규모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대구역 집회에 참여했던 홍 의원님은 어떤 순간을 꼽으십니까? 예,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다는 어떤 그런 말들이 참 상투적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한 해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요 사건을 꼽으라면 이창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적으로 치러졌던 탄핵 4월 4일 날 탄핵 결정이 일단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그 탄핵 결정 이전에 수많은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고 이것들이 국론 분열을 굉장히 좀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우파 보수에는 대구 경북 어떤 집회를 비롯해서 서울 집회, 부산 집회 등등 수많은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탄핵 결정되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났던 대선 어떤 걸 통해서 6월 3일 대선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정권으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말까지 지금 3대 특검을 앞세워서 많은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포퓰리즘적으로 돼서 많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진 또 6월 3일에 어떤 대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또 올해의 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에 국한에서 한 인물 뽑아보고 그걸 좀 범위를 넓혀서 뭐 해외로까지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지역 외 인물까지 한번 선정해 주시죠. 이번엔 홍 의원님 먼저. 예, 저는 뭐 일단 지역의 인물로서는 그 홍준표 시장이 이제 뭐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말을 통해서 또 대권 도전을 한 것이 가장 좀 기억이 남는데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거지만 또 저는 또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은 전한길 강사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지난 탄핵 전국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우파 보수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물론 뭐 지금은 그런 어떤 영향력이 많이 좀 퇴색된 면이 있고 또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 등등을 통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면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우파 보수의 전사로서 좀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다는 면에서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고 우리 지역에서 또 학원 강사를 또 했다는 그런 어떤 인연이 부각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올해 좀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좀 생략을 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 올해 유독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에이펙도 다녀갔습니다만은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뭐 100% 됐다고 볼 수 없는 안보 분야에 있던 협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지금 현재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런 어떤 협상 어떤 중개자로서도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라든지 캄보디아 태국 분쟁이라든지 최근에 또 뭐 베네수엘라 등등 세계 분쟁 곳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가 뭐 올해 뭐 누가 뭐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트럼프를 빼고는 올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홍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역시 홍준표 전 시장을 빼면은 뭐 얘기할 게 없겠죠. 홍 전 시장이 시정 그 중도 사태로 인해서 시정 공백이 너무 오래 해서 그 정책하고 대구시의 현안들이 몽땅 흔들리게 됐고 이런 경우에 비판도 있지만은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의 그림자가 대구 경북을 전반에 그 움직였다는 점에서 아주 그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국적인 뭐 세계적인 인물은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홍준표 시장 이제 서울 시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꼽힐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대구 지역 최고 이슈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뉴스인데 이 국장님 먼저 한번 꼽아보시죠. 원래 최고 이슈는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대구 경북으로 보면은 대구로 볼 때는 저는 신공항 표류라고 봅니다. 사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 시장을 먼저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는 게 백년 대계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희망을 갖게 만드는 통합 신공항 문제부터 그렇게 풀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중도 사태 거기에 따른 뭐 윤석열 정부와의 이 공감대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 정부로 넘어왔지만은 지금 홀대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통합 신공항이라 하는 게 결국에는 개항 시기인 2030년도 넘길 정도로 지금 다시 되풀이 원점으로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의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슈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구 경북은 통합 신공항 때문에 거의 20년, 30년을 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진짜 대구 시장님이 오실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인 제대로 된 행정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대구 경북 하늘에 가장 높이 떴던 에드밸런이었죠. 그게. 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정치적 이벤트를 제외한다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슈가 가장 큰 지역의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국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한 30년 전에 나왔고 구체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된 것도 벌써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2005년도 제가 당시 기획팀장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교통국하고 상의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부시장한테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의 건의사항, 지역의 건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항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외로 그때 당시에는 건교부였는데 건교부 장관이 검토 지시를 내렸었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국토 좀 건설 계획이 반영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결정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2016년도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 받았던 이제 밀양이 아니라 김해 기존 공항의 어떤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지역에서 이제 많은 반발이 일어나니까 결국 2016년도 7월 말 8월 달에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대안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9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10년 사이에 진전된 것이라고는 군의의성의 예정 부지 정도만 결정이 되었고 핵심적인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국면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부대 양료라는 이 재원 조달 방식의 치명적인
이런 어떤 그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졌다. 그래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어떤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딱 일감에 이거는 제가 공무원 있을 때부터도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으로 가서 기부대 양례를 원칙으로 하되 국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국정 과제도 넣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과까지도 마련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이 기부대 양례라는 이런 어떤 그 재정적 발목이 잡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전이 되지 못했는데 특히 홍준표 시장 때에는 좀 치명적인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사항들을 제대로 저는 대구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좀 권영진 시장 이래로 뭐 되는 것처럼 그 장밋빛 미래만 대구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19년도에 공항 이용객 수가 대구공항이 468만으로 전국 5위였는데 즉 공항 이용객 숫자로 공항 순위를 보면 인천공항이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김포, 그다음에 이제 김해, 제주, 그다음에 그때 대구공항이 468만이었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대구공항이 230만입니다. 지금 청주공항에도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6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대구 공항만 지금 고사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뭐 올해도 역시 뭐 공자 기금은커녕 한 발자국도 지금 이제 더 나가지 못한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전 여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시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합리적인 결정을 저는 내려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들이 중에서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새해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새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단연 지방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먼저 우리 전망에 앞서서 최근에 그 최은석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한 주변의 평가부터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예. 사실 최 의원 시장 출마가 다수 의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그 일부 기자들 잠깐 만나가지고 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그게 공식 출마 선언화가 됐습니다. 근데 최은석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당시 지난 총선에 내려올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우리 기자들 몇 명하고 처음 인터뷰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은 분명하게 국회의원이 하기 싫다. 하기 싫은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됐다는 쪽으로 얘기한 게 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불과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경제시의원 대기업 출신인 내가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대구를 1년 6개월 동안 무늬만 TK 아닙니까? 대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 정반에 CEO 출신이라면은 무조건 대구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자신감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구 경제를 알 것 같으면 대구 상임회장 출신들 역대 대구에 수십 년 동안 대구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런 분들도 충분히 대구시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구시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자칫 그 지금 현안은 좋아요. 경제시장이라는 현안은 좋지만은 이게 자칫 대구민들, 대구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이런 그 비판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뭐 CEO 대기업 출신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거는 뭔가 의불성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비판적이신데, 예, 홍 의원님. 네. 사실 뭐 최은석 의원이 그 출마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뭐 정말 의원직 사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이창재 국장님의 비판도 있었지만은 최 의원님을 뭐 필두로 해서 앞으로 줄줄이 현역 의원들의 사퇴 선언이 있을 예정인데 가장 관건이 지금 요구하는 게 진정성 있는 출마를 위해서는 사퇴를 해라.
뭐 이런 요구가 지금 그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사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사퇴하지 못할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뭐 쉽게 사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상으로서는 국회의원에게는 아주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9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만 선거일로부터 국회의원은 이제 30일 이전에만 사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특혜를 줬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현역 배지를 내려놓고 도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몇몇 지금 현역 의원들의 어떤 도전 어떤 의사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은 개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문제점도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시도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그만큼 이제 국회 가서 제대로 좀 일해라.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과 좀 잘 싸워라. 이런 어떤 취지로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주었는데,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 1년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던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지역 구민들의 그 뜻에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런 어떤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또 문제는 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도전하는 게 지금 달가워하지 않은 게, 지금 국민의힘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7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그나마 또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인원은 106석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역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올인을 해서 국회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더 큰 문제는 3월 1일 이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3월 1일 이후에 사퇴하면은 그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내후년 2027년에 되기 때문에 의석이 사실상 한 석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상 106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까운 그런 국회의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특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보면,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이제 출마했을 때 2022년도 대구시장 선거에 홍준표 시장이 마이너스 25%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마다 현역 의원이 출마 시에는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는데, 과연 이번에 마이너스 페널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현역 의원 출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장님. 예. 뭐 최은석 의원 이야기는 좀 접고 내년 지방선거 전반적인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예,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이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모두 여당이 다 압승에 가깝다고 승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더 하나가 대구 경북은 또 섬처럼 고립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다수 뭐 정치 관계자들이나 민심 자체가 대구 경북은 그래도 굳건하게 지킨다. 하지만 전국적인 선거로 돌아갈 때는 지난 2018년 그 당시 참패했던 그 국민의힘 당시 전신이 참패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서울, 경기, 뭐 부산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전번에도 말씀 지적했다시피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원래 넘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강성 보수라고 하지만은 진짜 보수, 스스로 보수 애국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 경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이끌려면은 그래도 통합이라 하는 의미에서 뭔가를 합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누가 잘못하면은 전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는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자꾸 내부로 비치게 되면은 오던표도 달아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싫은데
국민의힘은 더 싫다는 이런 표는 다 어디 가겠습니까? 투표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구 경북은 무조건 뭐 이쪽이 워낙 강세니까 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도고 저희들 이 대구 경북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전국적인 선거에서 그래도 10석, 8석 정도 균형을 유지하라는 게 또 이쪽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님, 뭐 국민의힘 내부 분열 이야기 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20%대에서 거의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약간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일정하게 40%대를 나타내는 반면에 국민의힘이 전혀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지지율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2018년도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치러졌을 때, 즉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이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소속의 이제 원희룡 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좀 차이 나는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은 거의 70%대, 70% 초중반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 초중반이거든요. 그때 있던 대통령 지지율, 정권 지지율과는 20%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격차도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것, 즉 국민의힘이 이제 20%대고 또 민주당이 40% 초반대 이런 어떤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갤럽인데 갤럽에 대한 방식은 전화 면접원에 의한 조사입니다. 그 반면에 ALS 기준으로 예를 들면 리얼미터라든지 존CN이나 이런 경우는 한 5% 내외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냐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파 보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도 보기 싫다. 그 다음에 또 댓글도 달면 또 추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전화 면접원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아예 받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 의한 어떤 여론조사만으로 뭐 신뢰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ALS와 이제 연동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2018년도와는 양당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확실히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여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지금 이제 울산, 경남,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 또 전재수 지금 민주당에서 유력한 후보가 지금 통일교하고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지금 앞서고 있고, 또 충청권에서도 뭐 충북이라든지 한두 석은 가능하고 강원도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구 경북을 제외한 싹쓸이 민주당에 의한 싹쓸이와는 전혀 지금 현재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창진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열을 정비해서 공천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거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이런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 불가가 꼽혔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화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 천명미상이었습니다. 1위와 2위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세상과 민심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모로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홀로 변화를 거부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